안녕하십니까. 막강한 군대도 군령권이 살아있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적을 선의로 보려는 자는 언젠가 적의 밥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군에게 총살당한 공무원 이모 씨의 온라인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온라인 분향소에는 이 씨를 추모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이일 현재 17,000여 명이 온라인으로 헌화했습니다. 추모 댓글로는 자국민도 못 지키고 가해자 사과 한마디에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키는 나라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가의 도움도 못 받고 비운의 총탄에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든 신전대협 관계자는 당연히 기려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기는커녕 논쟁거리로 전락해버렸다며 더 이상의 존엄이 훼손되기 전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을 풍자한 신전대협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9월 29일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태일 신전대협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군을 동원해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우리 국민 피살 화형 만행 진상조사 팀장인 한기호 의원은 해경 합참 방문 결과라는 글을 통해서 25일 북한 전통문의 허구를 밝힌다. 북한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북한 전통문이 거짓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군단장과 교육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인 한 의원은 북한군 함정은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되고 있었다. 파도는 1m쯤이었고 표류자는 탈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80m나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 파도 소리와 함정의 엔진 소음이 요란한데 대화를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엔진 있는 동력선 앞에서 탈진한 자가 도망가려 했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경비정장의 결심 끝에 40m 내지 50m 거리에서 사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배는 출렁거리고 표류 중인 실종자도 부유물과 함께 흔들거리고 있는데 깜깜한 밤 조명등밖에 없는 상태에서 40m 내지 50m나 떨어져서 사격한다는데 말이 그게 잘 맞겠느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안다. 그건 바로 코앞에 놓고 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시신도 구명의를 입고 있어서 총에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시신도 부유물이었고 기름도 10m 떨어진 곳에서는 부을 수 없다. 40분간 불탔다면 기름도 많은 양을 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경에서는 A씨가 탔던 함정에서 구명조끼가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했고 구명 튜브도 없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월북할 사람이 구명조끼도 구명 튜브도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냐? 진짜 월북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사살했다면 그런 자들의 사과가 사과냐? 저놈들 말을 듣고 희희낙낙하는 민주당은 사람의 피가 흐르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 끔찍한 만행에 대해 9월 25일 김정은이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며 청와대, 정부, 여당 인사들은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 같이 희희낙낙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통지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쓰지 않는 용어,
표기, 한국식 두음법칙 등을 쓰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통지문을 북한식 표현으로 고쳐서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귀순자나 영토 침범자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김정은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지문 내용이 사과가 아니라 변명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또 북한은 김정은의 통지문을 보낸 이틀 뒤인 9월 27일 우리가 숨진 공무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남측은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무단 침입, 침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엄중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군 만행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면서 북한 통지문에 대해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 각별한 의미, 매우 이례적인 일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김정은이 이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것은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제스처였다. 김정은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는 사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생명권과 관련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행위로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국민이 적의 만행에 무참하게 사살된 뒤 소각된 비상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청년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은 물론 국가의 대외적 채통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참사가 빚어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통지문의 의도와 속뜻을 파악하기보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니 각별한 의미니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 하는 등 상대의 의도를 선의로 좋게 받아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적을 선의로 해석하려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이 보여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적을 선의로 보려는 사람의 말로는 언젠가 악랄한 적의 밥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군령권이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으면 군 전체가 오합지졸이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